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술술 익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사실 별로 없는데요. 주제는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소제목들이 계속 나와요. 이 소제목이 각 단계별로 일어날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단 한번 볼게요.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1994년 3월이었다 했어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죠. 그럼 사실감을 줍니다. 마치 일기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어머니가 등장하죠. 이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자식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가득하신 분이죠.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밭농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 둘째인 나를 위해서 고구마 농사도 짓고 있네요. 또 여기 나라는 말이 드러나는데요. 이 나가 서술자가 되겠죠. 그럼 나가 주인공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죠?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보통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뭔가 발에 딱 걸립니다. 그게 다람쥐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중에 다람쥐를 만나니까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이죠.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말들이겠죠. 어머니는 이 다람쥐가 좀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말라 보였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 근데 이 다람쥐는 어머니를 경계하죠. 야생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달랩니다. 나는 너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는 마치 다람쥐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이 드러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얘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죠.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한테는 외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된다 했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것처럼 다람쥐가 마치 어머니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느 순간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다람쥐가 또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니랑 다람쥐가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랜만에 다람쥐가 나타나니까 엄마는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서 또 배고프지 하면서 먹을 거 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초록색 체크한 부분들 있죠. 이게 인물의 심리인데요. 이런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다람쥐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서 반가워서 다람쥐를 쓰다듬는데 그 순간 엄마는 놀래요. 그래도 얘는 야생 다람쥐 아니야. 얘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불신 아닙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요. 미안하게 느껴져요. 자기 반성 못해줬죠. 얘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날 가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애를 갖다가 의심하고 불신했다니 미안해 하는 겁니다.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마치 말벗을 만난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 외로운 처지가 들었죠. 그 뒤로 보고 다람쥐가 나타날 때마다 어머니는 놀라우면서도 반가워해요. 그래서 이제 너 밥 안 먹었지? 이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었던 거야. 이 수저도 하면서 밥그릇 다 수저를 내는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소재죠.
그러니까 다람쥐를 통해서 자식에 대한 그림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람쥐를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람쥐가 말벗도 되고 자식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 생각이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외로움, 혼자 살고 있는 외로움,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어머니는 어머니는 다람쥐를 그때부터 계속 보살피기 시작해요. 꼭 자식을 보살피는 것 같죠.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제 다람쥐가 어머니한테 이제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계속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람쥐를 반기면서부터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막 외롭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밥도 혼자서 잘 챙겨 먹어요. 다람쥐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화재가 전환되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침부터 허둥댑니다. 뭔가 불안해요. 얘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다람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물한테 정을 주면 못 쓴다더니 이런 생각하죠. 왜? 동물은 어차피 사람이 잡아먹을 건데 정을 주다 보니까 그 자연의 이치가 무너진다. 건데요. 사실 여기서 어머니는 진심으로 다람쥐 걱정하고 있는 거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려요. 나 다람쥐를 자식적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다가 아이고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죠. 잠시만요. 갑자기 다람쥐가 나타납니다. 어휴, 어메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다시 만나가는 것을 안도하죠. 그리고 왜 그때까지 안 나타났냐 이때까지 안 나타났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걱정도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람쥐 안고 울어요. 그런데 이제 다람쥐가 마치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어머니 축축하죠. 여러 번이나 그런 행동을 해요.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죠? 자신의 새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다람쥐를 따라가 보니까 술떡이 보이는 거예요. 술떡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곳인데 이 술떡이 어디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람쥐가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술떡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곳이지 하는 요 부분에서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하고 연관되는데 후배 조상님들이 다람쥐로 우리 조상님들이 다람쥐로 태어난 거 아니냐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태어난 거 보고 어머니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새끼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금줄을 달죠. 왜 애기 낳고 나면은 나쁜 악기들이 못 오게 이렇게 금줄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람쥐한테도 이런 새끼 낳았다고 금줄을 쳐줘요.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이 아주 잘 드러난 소재고요. 그런 애정을 또 드러내는 소재이자 그 다람쥐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게 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 먹이, 밥, 묵은 밥, 열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어머니가 계속 줘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니 기쁘고 또 보살피다 보니까 계속 먹이를 챙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람쥐는 어머니한테 의존해서 야생의 습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야생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큰 불행이 나타나요. 어떤 불행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이 또 경과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보고 왔는데 빨리 오려고 했는데 자식들만 붙잡죠. 친척들도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결국은 돼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비극. 그 비극이 뭐겠어요? 어미 다람쥐가 이제 죽은 거예요. 야생의 본능을 잃으니까 스스로 먹이를 잘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또 천적을 피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된 거예요. 아휴, 내가 먹을 걸 충분히 가지고 갔어야 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좀 후회하죠. 가슴을 칩니다. 죄책감, 슬픔, 미안함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어머니가 추측하는 부분 나오고요. 똥 속에서 그 부엉이 똥에서
다람쥐 머리뼈를 보면서 아, 어미 다람쥐가 죽었구나 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는 신을 원망합니다. 이 부분은 꼭 잘 봐두셔야 돼요. 왜 신을 원망하냐? 어머니는 다람쥐의 죽음을 신 탓으로 돌려요. 그냥 강한 동물들은 신은 강한 동물들한테는 약한 새끼를 주고 약한 동물한테는 강한 새끼를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강자잖아요. 강한데 그래서 아기 때는 엄마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사자,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런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지만 약한 동물이지만 선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바로 처음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금방 일어나죠. 그래서 강한 새끼가 태어납니다. 근데 다람쥐는 엄청 약하잖아요. 노루, 토끼보다 훨씬 약해요. 그럼 더 강한 새끼를 줘야 되는데 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다람쥐 새끼들이 이제 죽을까봐 걱정하죠. 그래서 결국은 3마리가 죽었고요. 이제 남은 건 2마리인데 고양이 울음소리 나면 어머니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양이 또 잡아먹힐까봐. 자, 여기 이제 미국입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전환되죠. 고양이가 그 다람쥐 새끼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람쥐를 그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어머니가 신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아, 신이야말로 공평합니다 하면서 신에 대해 감사하죠.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 뒤부터는 어머니는 다람쥐에 별 간섭을 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람쥐랑 고양이의 습성은 전혀 다르잖아요. 고양이의 습성을 익히면서 새끼 다람쥐를 자라다 보니까 육식을 먹게 되고요. 울음소리도 이상합니다. 찌용찌용 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사냥할 때도 쥐나 참새를 사냥하기에 맞지 않죠. 이 발톱 같은 게. 잘 사냥도 못해요. 거기다가 고양이는 천적인데 고양이를 같이 자라다 보니까 고양이를 막 쫓아다녀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마리가 이웃집 고양이한테 물려 죽어요. 나머지 한 마리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아요. 다쳐요. 고양이의 습성을 따라하다 생긴 폐죠.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은 한 마리를 이제 잘 치료해서 회복해줍니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 다람쥐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인위적으로 다시 다람쥐의 삶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양이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직접 가르쳐줘요. 인간의 말로 막 교육을 시작합니다. 너는 다람쥐답게 자라야 돼. 뭐 이러면서. 고양이한테 길러졌으니까 이게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생 다람쥐 하나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 술독에서 그 야생 다람쥐랑 원래 있던 다람쥐랑 같이 가둬뒀는데요. 이게 다행히도 하나 남고 하나 수컷이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둘이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야생 다람쥐, 그 암다람쥐가 순놈을 막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선적을 피하는 방법도 막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해요. 이제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아요. 다람쥐가 원래 그 야생 동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바랐기 때문이죠. 야생 동물의 습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나한테 가까이 와도 더 이상 뭘 해주지 않아요.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시간 또 경과합니다. 이제 겨울잠을 자는 시기죠. 겨우 이제 다람쥐들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여기 이런 거 윤회사상이 드러난 거, 시어머니 말 인용한 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람쥐 부부는 무사히 겨울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마리 새끼를 낳았죠. 어머니는
밥을 더 주지 않아요. 계속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지금까지 1년에